네, 전자신문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풀법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요거는 제가 필기를 못해서 그냥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병합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뭔지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 전자신문에 처음 나오는 건 아닐 테고 이전에도 아마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사 상품을 우대한다든지 아니면은 끼어 팔기 하는 거 아니면은 최혜 대우 조건 요구하는 것들 아니면 멀티호밍 제한하는 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업들이 거대 기업들이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들을 금지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멀티호밍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아시죠? 네, 다중 입점하는 거, 그건 멀티호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남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법을 이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입법이 되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국내 대표의 플랫폼 기업들이 사정권에 포함될 공산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은 주로 연매출 5천억 원 이상,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액 3조 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 그래서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애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해외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 특성상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법들이 나오면 국내 기업만 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사실 대기업들이 너무 많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좀 법안이 좀 필요하고 좀 외국계 기업들도 좀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좀 법안이 좀 잘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법안에 좀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 중에 이제 알고리즘 투명성을 좀 확보하고 스타트업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면 일반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만 좀 손해라고 생각이 되지만 대기업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2번 지금 유찰이 됐죠. 네. 잘 보이실까요? 네, 이거 확대를 저희가 지금 국가 인공지능의 핵심 인프라를 확보할 동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유찰이 됐어요. 네,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됐고 연장을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이 유찰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굉장히 기회가 좋아요. 이게 뭐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하면 굉장히 기회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유찰이 된 그 배경을 보면 자, 정부하고 기업 간의 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가 좀 많이 컸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지분율 51%를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정책금융, 대규모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들의 충분한 참여 요인이 확보됐다고 판단을 했지만 기업에서는 사실상 들어가도 수익성이 낮아. 그리고 부담이 좀 많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수익성이 낮은 거는 다 감수를 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들어가면은 공공지분율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좀 있고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번거로운 거죠. 번거롭기 때문에 아마 좀 입찰을 좀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우리가 유찰이 되고 GPU를 빨리 확보를 해야 저희가 국가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을 좀 많이 확산을 해서 끌어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이런 내용에 대한 좀 개선이 좀 필요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유찰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저게 네. 이걸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 구입한 거라고 사업이 틀린 건가요? 울산에 한 거요? 네. 그거 말고 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1조 여기 나와 있네. 네. 1조 4,600억 원 규모. 네, 굉장히 큰 거예요. 자, 다음.
요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네요. 네, 공공정보 시스템의 운영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네. 정부가 행정정보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 유지관리 사업에 감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 저희 기술사 합격하고 나시면은 감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지니까 좋은 내용이죠. 저희한테는. 그럼 그전에는 운영관리가 맞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었다는 거죠. 의무는 아니었다. 네네. 의무로. 네네네. 품질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관련 예산 마련 뭐 이런 정책도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죠. 의무가 되면 많이 그렇죠. 많이 필요하겠죠. 사실상 지금도 많습니다. 네. 현재 공공감리는 구축하여 5억 원 이상이 의무화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간단한 내용이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민투형 소프트웨어 사업 법령 개정. 자, 정부가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라는 거죠.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활성화, 요거는 저희 토픽에 있죠. 민투형 소프트웨어 사업 활성화. 자, 요게 사실상 자, 전에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의 창의성이나 뭐 혁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5년간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한 게 사업이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 그다음에 이거 있어 한국어 능력 시험, 요거밖에 없다고 해요. 2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법령을 좀 개정을 해서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BTO라든지 이런 거 다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7일 AI 기본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AI 기본법의 개념을 좀 구체화하고 의무화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국인공지능 법학회가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일반 협회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공지능 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있는데 이름 바꾼 데가 또 하나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대부분 그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은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나 뭐 개념을 좀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노란색만 보시면은 인공지능 기본법, 네,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그 골자가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고영향 AI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요건 안전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AI 투명성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도 좀 합리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업계가 우려한 사실조사에 대해서 이슈적인 유예 제안했고, 어쨌든 요거는 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ICT 규제 샌드박스를 AI 특화형 잘 안 보이네. 특화 형태로 좀 발전시키자라는 내용이에요. 규제 샌드박스는 뭐 잘 아시죠? 우리가 뭐 새로운 기술 나왔을 때 이거 허가받고 하려면은 이미 기간이 지나가지고 뭐 그 옛날 기술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좀 우리가 적용을 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법 풀어주는 거, 요거를 인공지능 관련 쪽에서도 좀 풀어달라라는 내용을 좀 제안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n제곱 sf인데 n2fs라고 그냥 말을 하죠. 요거는 이제 망분리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서브노트에는 뭐 갱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지금 출제 예상으로 많이들 보고 계시는 토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새 사이버 보안 체계인 거죠. 자, 국가망 보안 체계라고 하죠. 네, N2SF. 이거를 뭐라고 했더라? 원래 다른 이름이 달랐는데 바뀌었어요. 이전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실증 사업이 최근에 공고됐고, 요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의 업무 정보와 정보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서 기밀, 민감, 공개 이렇게 CSO 이렇게 3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등급별로 차등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게 N2FS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안성 확보, 원활한 데이터 공유, 뭐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디풀정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몰라서 이게 이전 정부의 내용이잖아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요 내용은 어떻게 바뀔지 조금 애매하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초거대 AI 실증 사업 역시 정부 업무망하고 인터넷망 연계된 PPP 존에 구축된 정부 시스템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고 요런 데서 진행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N2FS는 잘 챙겨 가셔야 될 토픽입니다. 그다음에 리걸테크 관련돼서 뭐 또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애플에서 고정밀 지도를 반출 신청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애플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 반출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과 달리 애플은 서버 설치 외에 우리 정부의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전달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한 거를 수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외국계 업체에서도 지금 다 요청을 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고정밀 지도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자율주행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자율 이동체 관련된 거, 거기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세금으로 구축한 고정밀 지도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다음에는 공공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얘네는 항상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만 하고 실제 도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는 이걸 민간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거의 1년 가까이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한 1년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실제 도입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후화된 공공시스템 인프라를 민간 클라우드로 적극 전환하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근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 보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보안을 공공 시스템 등급 1에서 4등급하고 데이터 중요도 아까 전에 보셨던 N2FS에 나왔던 요 CSO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중요도가 낮은 3, 4등급이면서 중요도가 S5 등급일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나왔고요. 이게 언제 기사죠? 18일 날 기사죠. 근데 뒤에 또 나왔어요. 여기 20일 날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예스24. 예스24도 지금 지난주에 한 2, 3일간 아예 서버가 다운됐었죠. 그 원인이 오래된 윈도우를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업데이트 안 된 거. 랜섬웨어 공격으로 닷새간 먹통이었어요. 생각보다 길게 됐었네요. 중간에 좀 일부 오픈했던 거는 봤는데 그래서 기술 지원이 종료된 윈도우 운영체계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윈도우 2018, 윈도우 2012를 쓰고 있었다. 엄청 옛날 거 쓰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4, 5년 주기로 교체하거나 종료 이전에 교체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실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뭐 보안 관련된 문제 나오면 뭐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쓰는 게 정말 그런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스24 정도면 뭐 거의 대기업이잖아요. 중소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금융사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요. 금융보안원이 2025년 금융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가이드를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래서 금융사가 클라우드를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니고 직접 통제하고 책임져야 하는 인프라로 규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도입이 쉽지가 않죠. 얘네들도 보안에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는 대기업 내부 자체 구축한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금융사에 요구되는 책임이나 의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출구 전략,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 이런 것들이 의무화됐다. 권고 수준이었던 항목이 법적 제도적 절차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안 점검 체계도 정비가 됐고요. 인증이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로 보안 평가를 간소화했는데 독립적 책임 주체로 직접 평가 검증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해외 CSP, 로컬존 이용하려면 계약 구조,
데이터 관리 정책 등 국내 규제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굉장히 바빠지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거버넌스 차원에서 클라우드 활용 접근해야 보안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내부 중요도 평가 기준 수립, 관련 문서와 보안성 점검 등 절차는 법무 IT 사업부서 등과 협업이 필수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네요. 클라우드 고 삼성. 자, 삼성이 칩넷 패키징 적용 4나노 AI 칩을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뉴스 기사가 나왔지만 삼성의 주가는 여전히 횡보죠. 지금 뭐죠? SK 뭐죠? 거기 저기 하이닉스는 지금 엄청 지금 주가 오르고 있죠. 계속 지금 연일 갱신을 하고 있는데 삼성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다는 시장의 선택인 것 같아요. 첨단 패킹 기술인 칩넷 표준을 활용한 4나노미터 초미세 공정 개발에 성공을 했다. 자, 서로 다른 반도체 연결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이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반이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보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잘 챙기셔야 돼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죠. 기존의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높으니까 이거를 딱 기준을 지어놓고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가격이 급등락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엔화 같은 법정 화폐로 자산과 연동이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탈중앙 보안 유지하면서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코인당 1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테더, 아까 전에 보셨던 테더, 그 다음에 US 달러 코인, USDC, USTD, USDC 요게 있죠. 그 다음에 법정 화폐를 예치해서 가격을 연동시키는 법정 화폐 담보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유형, 그 다음에 암호화폐 담보하는 암호화폐 담보형, 그 다음에 알고리즘 기반형,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결제, 탈중앙 디파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디파이도 아까 말씀 다 드렸었죠. 관련된 내용들 잘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데이터 2.0 오픈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저기 다른 데서 좀 얘기했는데 2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자는 순차적으로 서비스 할 거고요. 2.0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에서 2.0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신용정보 감독 규정,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전상 개발 이런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2.0을 오픈을 했죠. 2.0에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죠?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을 연계했다.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개별 금융회사의 앱이나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해야 하는데 요거를 연계했다라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포켓 앱을 통해 본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도 있고요. 신용정보법에서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도 했다. 요게 2.0의 주요 기능인 것 같네요. 혹시 2.0 다른 내용 없을까요? 요거 말고. 잘 알고 계셔서 저쪽 업무를 하고 계셔가지고 일단 요 정도.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했는데 사실상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다라는 예측밖에 없는 거죠. 다음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속도로 업무와 서비스 변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교통을 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 노란 것만 보면은 IoT 센서를 활용을 해서 잘 안 보이시죠? IoT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제설 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요. AI 기반 폐쇄회로 분석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졸음 사고 예방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하고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서 시설물 자동 점검 이런 것도 하는 게 있죠. 드론 같은 경우는 건설업계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해요. 활용하려고는 하는데 많이 안 됩니다. 사실 저희가 건물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가면은 위에 있는 거 점검하려면은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 띄워서 위에 좀 보고, 그 다음에 시멘트 잘 발라졌는지, 철골이 구조가 잘 됐는지 이런 거는 드론을 활용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도입이 많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안전 점검을 한다라는 내용을 공부는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아직 멀었다라는 것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 서비스형 모바일 기반의 통합교통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 그다음에 도심항공교통 UAM이죠. 인프라 구축, 스마트 물류센터, 복합 환승센터, 지하 고속도로 등 미래 교통을 위해서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민간 클라우드 이거 아까 전에 보셨던 거죠. 네, 18일 날 나왔었는데 20일 날 얘네가 이제 보안 상등급까지 쓸 수 있게끔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공공이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9일 날 KT 클라우드와 삼성 SDX 클라우드 두 개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 검증을 통과했다라고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상등급은 3등급 운영이 가능한 첫 공시. 아까 전에 보셨을 때는 상 빼고 나머지 거 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상도 가능한 첫 공시다. 그래서 이 보안검증 통과한 이 두 개의 회사는 보안 요건을 갖춘 공공시설을 민간 기업이 임차에 서비스하는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PPP 입점에 있다. 이거 이외에도 NHN 클라우드도 보안검증 진행 중으로 상등급 공공 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NHN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정이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디지털 정보 혁신과 민간 클라우드. 아까 그 클라우드 내용 계속 나오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상등급 통과해서 비로소 정부24 홈택스 등 주요 서비스들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PPP에 입점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같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투자 규모가 큰 분야는 민간에서 검증된 서비스를 사용하고 이용료 지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내용들이 또 나와 있네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셔야 될 내용은 없고 여기서 챙겨야 되는 거는 아까 AI 기본법 관련돼서 뭐였더라? 여기 고영향 AI 요거, 그다음에 AI 투명성 요런 내용들 좀 챙겨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N2SF 국가망 보안 체계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마이데이터 2.0 오픈한 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요 정도는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자신문 리뷰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